네, 오늘 아주 눈길이 가는 깜짝 뉴스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통이었죠? 맞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미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엔 동결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 배경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 둔화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겁니다. 네. 고환율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채권 전문가들,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10명 가운데 8명, 9명이 이번 달은 고환율 때문에 금리 동결입니다. 라고 네. 예측을 했습니다. 다 네. 빗나갔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금년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예요. 3%?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좀 더 벌어졌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수 부진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리아 셀 페스타예요.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네.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백화점 365일 세일 중입니다. 예. 그리고 수출은 2분기를 정점으로 좀 꺾였어요. 네. 여기에다가 내년 더 강력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옵니다. 네. 이런 것을 반영해줬는데요. 실제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성적표 마이너스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3분기에는 0.1% 제로 성장이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최근 불거진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고환율, 가계부채, 집값 상승을 압도했다. 그만큼 한은이 보기에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뭐 이런 판단이 있는 거군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보다 내년이 어렵고 내년보다 후내년 2026년이 더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 내년은 1.9로 각각 0.2%포인트씩 낮췄어요. 근데 정부나 한은이 1%대 성장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2026년에는 더 내려갑니다. 1.8% 네. 지하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지금 예로부터 2% 성장을 믿던 건 딱 3번입니다. 네.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2022년 팬데믹. 예. 당시였는데 지금 위기라고 느끼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후내년 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겁니까? 이미 IMF, OECD 등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너무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2020년대 후반부터는 1% 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한국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 소비 둘 다 부진하면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도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세 번째가 부채가 가게만 많은 게 아니에요. 국가 부채도 과다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 이게 민간 소비와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사실은 외국 글로벌 라이브들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8곳 가운데 5곳이 1%대예요. 네. 1.7%까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저성장이 굉장히 고착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가 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무엇보다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늘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 이론을 얘기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는 집값과 가계부채 이 때문에 지금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 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네. 어쨌든 지금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9월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고요. 네. 집값 상승세도 크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영끌, 빚내서 집을 사겠는가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 이게 어차피 지금은 강력한 이제 대출 규제에 막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금리 인하는 내년부터는 시중 이제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거든요. 시차를 두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 3년까지는 수도권,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부족 현상, 수급의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금리까지 내리게 되면 이게 전세를 자극하고 전세 시장이 다시 이제 아파트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내수를 살리는 데는 좀 약효가 있을까요? 오늘 금통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금리 한 번 인하했다고 경제 얼마나 도움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니 네. 0.25% 금리 낮추면 경제 성장률 0.0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0.14%예요. 적다면 적지만 1% 성장해서 과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뭐라고 얘기했냐? 통상 이제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대출금리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 0.5%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계대출 연 이자가 한 6조 정도, 1인당 한 네. 30만 원가량 연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네. 그러나 지금 금융당국이 서슬 시퍼렇게 대출 규제하다 보니 은행권 대출금리 좀처럼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내년 이후에 대출금리가 좀 반영될 수는 있는데 네. 이것도 변동금리만이지 고정금리는 사실은 5년 내지는 최장 30년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일부 모두에 좀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그 고환율 걱정이 있는데 금리를 또 내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번 깜짝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1.5에서 1.75로 벌어졌어요. 물론 우리는 2%포인트라는 금리 격차도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는 과연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당선인의 입에서 관세 폭탄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력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가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데 네. 당분간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좀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좀 희망을 걷는 건 뭐냐? 지금 어쨌든 이창용 총재는 과거보다는 외환 보유가 넉넉하다. 그리고 네. 이미 지금 국민연금과 외화 스와프를 통해서 언제든지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개입하고 안정화된 이제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향후 금리 추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하늘은 오늘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은 경기만 보고 간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석 달 후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기준금리 3%로 안 되고요. 한 단계 더 2.75%까지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 내수 경기에 따라서 추가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